안녕하세요. 굿데이 굿데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거의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즘에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동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꾸준히 상품을 판매를 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동향은 충분히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자주 보진 않지만 틈틈이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화면은 코시스, 그러니까 통계청이죠. 통계청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2024년 4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취급 상품 범위별, 상품군별 거래액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계는 이렇게 나와 있고 종합몰이 전문몰보다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거래액을 보면 가전전자 통신기기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의류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식료품, 음식, 식료품들, 생활용품이죠. 생활용품, 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자, 또 음식 서비스, 이쪽 부분이 수치가 높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최근은 아니구나. 4월달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4월달 영상에서 알리테무 때문에 구매대행 시장,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알리테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호기심에 좀 구매를 했겠지만, 그 호기심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확실히 이용자 수가 기존보다는 감소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6월 4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알리테무 2개월 연속 사용자 수 하락세, 최근 유해물질 가품 등 논란이 지속된 영향의 탓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MAU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몬슬리 액티브 유저 그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줄고 있다. 3.4%. 테무도 감소했다. 그리고 11번가에 다시 3위 자리를 내줬다. 1위는 쿠팡이고 알리 11번가 테무 순이다. 11번가가 좀 치고 올라왔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뒤로는 이제 G마켓, 티몬, 위메프가 있는데, G마켓이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G마켓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리, 테무, 쉬인 등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퍼지면서 점점 더 이용자 수는 하락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쉬인이 등장을 했죠. 중국 패션 플랫폼 쉬인이 한국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의류 패션 업계의 아무래도 탑은 무신사와 에이블리죠.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순인데, 지금 쉬인이 바짝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쉬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쉬인은 직접 의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의류가 제작된 의류를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쉬인에서 자체, 여기 있죠, 쉬인은 자체 패션 브랜드 데이지의 첫 글로벌 앰버서더로 한국 배우 김유정을 발탁하고 올 여름 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쿠팡처럼 PB 상품, 자체 브랜드를 활용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의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한데, 기존에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납품이 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도매로 판매하고 있는 의류를 사입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온라인 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무신사나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데 입점을 해서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쉬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쉬인은 직접 의류를 제작해서 트렌드에 맞는 의류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 경쟁에서 그만큼 유통 마진이 빠지니까 좀 가격적으로 좀 더 공격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의류 관련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제가 알리와 테무 그리고 쉬인, 알테시라고 하죠. 이 알테시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할 거다. 그리고 알리 테무에 이어서 쉬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분명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말씀 안 드렸어도 공개 톡방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걸 알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들여다보고 이런 통계 자료도 좀 살펴보고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결과를 한번 보면요, 온라인 쇼핑 동향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자,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을 보시면 총 19조 8천억 원이다. 그 중에 음식료품이 2조, 음식 서비스가 2조 2천, 전년 동월 대비에 좀 증가했다. 10.5%가. 자, 그리고 모바일 쇼핑은 작년 4월달에 13조였는데 올해 4월달은 14조다. 증가했죠. 모바일 거래액 비중도 올라갔다. 그만큼 이제 PC보다는 모바일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음식료품 그리고 여행교통 서비스, 농축산물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종합몰의 거래액도 전년 동월 대비 12.1%, 8% 각각 증가했다. 자, 전년 동월 대비 가방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 여행교통 서비스, 농축산물 등에서 증가를 했고, 가전전자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서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이 통계 자료를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살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들을 소싱해야 유리한지를 우리가 메인 카테고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쳐두고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증가하고 어떤 것들이 감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청의 자료도 우리가 언제든지 통계청 사이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을 보시면 2024년 1, 2, 3, 4를 보시면 이렇게 20만, 19만, 20만, 19만 돼 있죠. 작년 1, 2, 3, 4 보시면 18만, 17만, 18만, 17만이잖아요. 올해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어렵다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알리와 테무의 영향이 있겠지만 어차피 그 분위기나 그런 바람은 금방 꺼지길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조금씩 준비를 해서 온라인 시장을 시작하셔도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쉬인이 지금 이제 쉬인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의류업계 쪽에서는. 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의 웬만한 의류 업체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중국의 의류 제조 실력이 걔네들이 알아서 좀 해라라고 하면 정말 개판으로 만들지만 한국의 관리자가 딱 지켜서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관리를 해버리면 품질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뭐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들 있잖아요. 나이키라든가 이런 브랜드들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걔네들이 가지고 갑니다. 짝퉁이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짝퉁이 많은 이유가, 그것도 진품같이 거의 진품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실제 명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직원들이 나와서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
의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최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6월 24일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요. GS샵 쇼픽 6개월 만에 1억 뷰. 이 얘기는 이제 쇼폼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고 그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로그라든가 뭐 어떤 글을 게시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장황하게 풀어내야 하는 상품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상품들은 고관여 제품이죠. 가격 좀 높고 고가의 제품들은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저관여 제품들은 이제 쇼폼을 이용해서 상품을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쇼츠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샵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인 어떤 쇼폼들을 활용해서 내 상품을 홍보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쇼폼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쇼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드려야 되나요? 뭐 댓글 주세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카페가 있는 거 아시죠? 카페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홍보는 안 하고 있어요. 내용이 없거든요. 아니, 내용이 없어요.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카페를 제가 가지고 있긴 했는데 다른 카페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한 10년 넘게. 그 카페를 이제 다시 만들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굳이 홍보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유럽 구매대행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게 됐습니다. 유럽 구매대행 미니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등업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카페에 글이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 많이 있으니까 올려주시고 등업을 받으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현재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11번가 뭐 지마켓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 자체가 되는 건 어렵진 않은데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로스 붐이 일었었잖아요. 지금도 그로스 붐이 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켓 그로스를 활용해서 내 상품을 만들고 매출을 일으킨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매출은 만들 수 있어요. 매출은 만들 수 있는데 남는 게 없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로스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자본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소량 사입으로 시작해서 그로스에다 판매를 해서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돈을 벌기 전에 내가 그로스라는 걸 해보고 경험해 본다. 진짜로 팔리는지 경험해 보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들여와서 그 물건이 잘 팔린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다는 개념으로 소량으로 사입을 해서 시장에 내놔보고 반응이 좋으면 대량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해야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게 쿠팡 로켓 그로스입니다. 혹시 로켓 그로스 강의를 기대하고 있거나 그런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릴게요. 내가 자본이 좀 있어. 몇 천만 원 정도의 돈을 굴릴 수 있는 자금이 좀 있다. 그러면 시도해 보셔도 되고요. 뭐 강의에서 뭐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해도 괜찮다. 500만 원으로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요. 전부 다 구라니까 믿지 마세요. 그 돈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런 소액을 가지고는 그로스에 입고시켜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물량으로는 매출을 만약에 1000만 원 만들려면
마진이 50%라고 쳐도 500만 원어치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500만 원어치 가져와서 1000만 원에 팔 거 아니에요. 마진이 50%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진은 대부분 홍보, 뭐 광고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비나 이런 것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는 필수거든요. 그런데 쿠팡 광고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쿠팡에서 광고를 일으켜서 내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 근데 그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내가 사입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고 싶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이세요. 5천만 원짜리를 가져와서 내가 1억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아주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로스를 만약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총알을 많이 준비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그게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여러분 1,200만 원 가지고 돈 못 벌어요. 그 다 팔아봤자 얼만데요. 이 마진 뭐 200% 남긴다고 해도 얼마 안 돼요. 그걸로는 광고비 빼고 못 빼고 배송료 물류비 빼고 뭐 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쿠팡 좋은 일 하는 거고 쿠팡 고객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반품도요 쿠팡이요 뭐 판매자하고 논의는 하지만 사실 지들 맘대로 그냥 반품 받아주거든요. 그럼 또 반품비도 택배비도 내가 내야 되고 아무튼 그로스 말고 이제 일반 판매자 배송 내가 택배비 가는 거 내가 내고 오는 것도 내가 내고 고객은 그냥 변신 반품이고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까져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소량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큰 비용을 들여서 대량으로 물건 떼와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만큼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냥 구매 대행하세요. 그게 훨씬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